26쪽 펴주시면 되겠고요.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에 할게요. 시작해도 될까요? 아까 저학년에서는 파이 차트 시간표 보여주셨는데 고학년은 사실 그렇게 파이 차트의 단점은 그게 1시간짜리잖아요. 그래서 5분, 3분 막 이렇게 짧게 시간을 줄 때는 애들이 생각보다 그 차이를 인식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럴 때 쓰시면 좋은 아이스크림 대형 타이머입니다. 분 단위로 조절 가능하고 초 단위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분이 안 되면 빨간색으로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쓰시기 좋은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네, 저는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드릴 서울오수초 교사 이승효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그 패들렛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복교실의 정호중 선생님이 강의하신 자료를 토대로 제 조금의 경험을 덧붙여서 만든 자료입니다. 학부모 상담이 처음 하시면 너무 막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전에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뭘 해야 되고 실제로 학부모 상담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고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을 하는 이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점차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학부모 상담 주간 자체가. 근데 왜 필요할까요? 쌤?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어떤 공동의 함의가 있어야지 교육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왜 필요할까요? 저희 모든에서는 아이를 책처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펼쳐진 아이의 책 면이 아니라 이전에 앞에 쓰여진 그 면을 같이 저희가 모르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교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과 자리이기는 하는데요. 저도 비슷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이에 대한 정보 수집 측면이 강하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 관련해서 신뢰랑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 3월 초에 거의 모든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에 대한 정보 수집 잠깐 생각해 볼 건데요. 저는 만난 지 몇 달도 안 된 아이. 근데 이 아이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람 누굴까요? 네, 학부모예요. 학부모예요. 자, 유홍준 선생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보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 그 아이의 어떤 행동이 나랑 맞지 않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과거를 들으면 아 그랬구나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아이를 사랑하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안 좋은 일로 첫 번째 연락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좋을 때는 잘 연락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문제가 없을 때 좋은 일로 좋게 첫 시작을 여는 것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시간인 게 학부모랑 1대1로 만나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의 전문성, 나는 이런 교육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아이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고 이런 걸 자기 PR할 수 있는 저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도 저에 대해서 아는 만큼 보이고 그만큼 저를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학부모이신 분? 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저연차 대상의 연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학부모는 왜 올까요? 일하다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왜 올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궁금할 거예요. 근데 저는 가장 큰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이에 대해서
좋은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 듣고 싶은 거예요. 학부모들이 보통 굉장히 확고하고 안정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학부모들이 약간 갈피를 못 잡고 불안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불안하다. 네. 저는 만나서 저랑 상담하시면서 갑자기 인생 얘기를 하시면서 펑펑 우시는 학부모님도 만나봤고, 되게 그분들도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도닥거려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선생님은 그 다음이요. 마지막. 아이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좋은 말 듣고 마지막에 대해서 그게 다 되면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마지막에 궁금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상담을 대하시면 나만큼 학부모도 두렵고 약간 긴장되고 약간 설레고 그런 자리겠구나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안 해서 상담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담 전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상담이 수월하거든요. 첫 번째는 마음가짐인데요. 우리는 아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다라는 걸 일단 알고 가셔야 되고, 근데 학부모도 전문가고 나도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전문가겠죠, 저보다. 그리고 하지만 초등교육, 우리 교실이랑 환경, 그리고 발달, 교육과정 이런 건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서로 가진 지식을 나누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이 두 가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학생기, 아이의 현재 모습, 내가 관찰한 것, 그리고 아이가 남긴 자료들을 보면서 파악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학급 내에서 아이가 보여주는 교우관계, 학습, 성격의 모습들, 그리고 선생님이 교육 전문가로서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아요. 학부모들이 생각보다 2학년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정서적으로는, 학습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한테도 정보 수집을 해야 돼요. 그냥 오시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와서 저분이 뭘 물어보시려나?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미리 조사하세요. 무슨 주제가 궁금하신지, 예를 들어서 적응 관련해서 궁금하신지, 학습이 궁금하신지, 교우 환경이 궁금하신지, 다른 게 궁금하신지 물어보면 나도 미리 조금 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것보다 한번 고민해보고 오시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아이에 대해서 비우기 채우기 이거는 조금 이따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조성하는데요. 선생님은 교사 책상과 의자에 앉고 학부모는 아이 책상 의자에 앉혀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위계 질서가 이미 높이에서부터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높이, 마주보는 게 조금 부담되면 L자형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학부모님 앉으시고 여기 하면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느낌으로 하면 조금 덜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학생 정보 파악하는 학습지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3월 2일 첫날 아침 시간에 아주 조용할 때 저는 할 일을 주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쫙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표시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담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입니다. 얘는 쓸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다 못 쓰면 차라리 과제로 제시해서 열심히 써와라 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여기도 집 분위기는 어떠니? 우리 가족이 나한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 그 가족 중 가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요 정도만 봐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물고기 영어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미술 시간 활용해서 하는데 얘는 학부모한테 결과지를 보여드리는 걸 추천하진 않고요. 그냥 선생님이 정보 파악하기 위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을 그리는 카드 제가 뺐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설명이거든요. 나는 무슨 물고기다. 물고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불가사리 같은 것도 괜찮다고 애들한테 설명해줍니다. 물에 사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빠가 거북인데 자고 있는 것과 아빠가 상어인데
뭐 요리를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뭘 하고 있는지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왜 그렇게 그렸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북이로 똑같이 그렸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아 동생이 거북이를 좋아해서 거북이로 그렸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랑 아 동생이 느려서 거북이로 그렸어요 라고 말하는 거 완전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엇으로 그리는지보다 왜 그렇게 그렸고 얘는 뭘 하고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우기 채우기 설명드릴 건데요. 비우기는 현재 있는데 없어졌으면 하는 거, 그리고 채우기는 현재 없어서 채웠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이도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도 미리 생각해보게 하면 학부모가 상담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깊이가 있어지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설문은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구글 폼으로 받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주제 어떤 거 원하시는지 이런 거 여쭤보고요. 시간 선택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아주 편해서 이 방법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주까지 시작되면 뭘 해야 하냐면 처음에는 부드럽게 열면서 친밀감 형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오늘아 너무 힘드셨죠? 고생하셨죠? 뭐 야근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따뜻한 거 드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부드럽게 여시고요. 생각보다 마실 걸 준비하는 동안 할 일을 생각을 안 했더니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마시는 거 제가 준비할 동안 하실 거 알려드리면 좋습니다. 교실 둘러보고 계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거 생각보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자리 알려드리면 거기서 막 책상 속도 보시고 책상 위도 보시고 막 하시거든요. 그리고 책상 위에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그거 보고 계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시면서 간단하게 아이 칭찬하면 좋아요. 뭐 오늘 얘가 뭘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니면 매일 아침에 일찍 오는 성실한 아이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까지 맛있게 준비가 끝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에 들어갑니다. 자, 주제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우관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궁금하신가요? 뭐 친구들이랑 잘 친하게 지내는지가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단짝 친구가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뭐 어떤 친구가 괴롭히지 않는지가 궁금하신가?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궁금하신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학습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학습 공책 보셨더니 궁금한 거 있으시냐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말씀하실 때 보통 단점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장점을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때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특징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근데 우리는 단점으로 보지 말고 이거를 교사랑 학부모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노력 중점으로 보자라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뭔가 일이 생겼을 때도 우리 이게 같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딱 설정이 됐어요. 그럼 자료가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진단평가 결과 보니까 여기 어려워하네요. 아니면 자기소개서 보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아이도 알고 있어요. 아니면 자료가 없을 때는 학교에서 교사가 관찰한대요. 그래서 교사가 얼마나 구체적인 일화를 기억하고 있는지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애를 잘 보고 있고 난 이런 전문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라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도 없다 하시면 경험 물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아이가 만약에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고 했는데 혹시 뭔가 사건이 있었나요? 하고 물어보면 말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뭐 작년에 아이가 약간 따돌림을 당했는데 뭐 어땠다라거나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애가
핸드폰 시간이 너무 조절이 안 돼요. 이런 문제라면 가정에서 뭐 사용해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방법 중에 효과 있었던 것은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았던 건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선생님이 다 답을 주시기보다는 학부모님이 스스로 생각해보게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 막 말을 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방법 써봤는데 이 방법은 이래서 좋았고 뭐 이 방법은 이래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답을 모르시기도 해요. 그러면 답을 모를 때는 교사가 피드백을 그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맨 처음부터 무슨 문제가 있는데 딱 다이렉트로 답을 주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 정리가 돼요. 우리가 교대에서 배웠던 발달 단계, 무슨 이론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 발달 단계에 따르면 아이들은 지금 구체적인 조작기라서 뭐 이렇습니다. 아니면 아직 아이들은 뭐 자기 중심성이 강한 나이라서요. 아니면 아이들이 지금 이제 초점이 중요한 타인에서 뭐 선생님이나 엄마 같은 중요한 타인에서 친구들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좋은 방법이네요 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시간 꽤 흐르거든요. 그럼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요. 만약에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거나 깨달은 점 아니면 인상 깊었던 말이나 순간 아니면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격려의 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대화의 식탁 뒤에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마무리를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약 정리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쭉 두서 없이 말하면 이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죠 라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천 과정에서 혹시 궁금하시죠? 잘 안 되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저도 아이의 발전을 열심히 관찰해 볼게요. 사실 뭐 한 달 뒤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면 좋지만 저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고요. 저는 저도 잘 지켜볼게요. 그리고 보통 2학기 때 한 번 더 상담하니까 그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표현하는데요. 저는 이 말을 진심으로 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아이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많진 않잖아요. 근데 상담이라는 딱 그 주제가 있으니까 아이의 뭐 발달이나 학습이나 교우나 저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방법을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서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관심이랑 애정을 갖고 나눠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어요 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아이가 더 성장할 게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께서 이 방법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가 평소에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 고마웠는데 제가 평소에는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 오늘 꼭 가서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이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 쭉 하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 애가 좀 주의가 산만해요. 자, 부모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선생님 우리 애를 싫어하나? 아니면 부정하고 싶은 방어 기제가 먼저 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랑 판단을 담은 말은 같은 말이어도 조금 조심스럽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학기 초에 하는 상담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는 긍정적인 측면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애가 호기심이 강해서 가끔 다른 물건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3월 초보다는 지금 조금 나아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관찰한 사실 그 자체 나의 주관적인 느낌을 사용해서 말하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오늘 2번 정도 뒤를 돌아봤는데 이때 느낌은 나는 애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애가 너무 걱정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좋아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놓칠까봐 걱정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예시를 볼게요. 승부욕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애가 무조건 이기려고 해서 친구랑 자주 싸워요 라고 하면 학부모랑 싸우자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이가 좀 주도적인 경향이 있어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원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면 화장심이 되시거든요. 학부모님들도.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조언해주면 그래도 잘 따라오는 편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니면 아이가 체육 시간에 여태까지 3번 정도 갈등이 있었는데 얘가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친구들이 그 마음을 몰라줄까봐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학부모랑 뭔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해결책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다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새해 뭘 하죠? 올해는 뭘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라던가 뭐 공부라던가 하죠. 잘 되나요? 생각보다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과제는 하나만, 이것만은 꼭 해보자 라는 거 하나만 설정해 주시고 차라리 그거를 언제 어떻게 할지 우리도 환경 설정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할 거야, 아니면 나는 퇴근하자마자 뭘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루틴에 붙이면 좋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지를 깊게 논의해 보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해보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건 다음 기회로 넘기시는 게 좋지, 여러 개를 하면 학부모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아무것도 실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면 다음에 병원에 가보자, 이런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아이에 대해서 학부모가 전문가다, 나도 존중을 해야 되고 학부모도 나에 대해서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원과 상담은 다른 거예요. 민원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학기 중에 보통 도중에 전화를 받는 건 이거인 경우가 많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해달라. 근데 상담이랑 좀 달라요. 상담은 아이의 발전을 위해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얘가 줄어들 수 있죠. 근데 얘의 상담처럼 선생님이 답변을 하시면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방법도 못 찾고 아무것도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걸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민원이면 방법을 찾고 사근사근하게 대처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확실한 문제 해결 방법을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해요, 애들이랑 같이 얘기 나눠보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상한 걸 요구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그냥 공감을 해드리고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한데 들어드리겠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진짜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차원에서 이런 원칙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거절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선을 명확하게 그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부모가 중간에 연락이 왔다? 그럼 이게 민원인지 상담인지 빨리 캐치하셔서, 상담이면 아까 한 루틴대로 하시면 되는데 민원이면 상담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학교 차원에서 이게 가능한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끝내시는 게 더 좋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Q&A 받을까 했는데 지금 각자 짜보시는 게 더 좋겠죠? 네. 각자 짜보시다가 저 돌아다닐 테니까 혹시 상담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시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